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24편 사람 사는 이야기.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24편은 군대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군인과 술, 대민지원, 분대장님께 드린 저녁 선물 등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72번째 이야기. 군인과 술. 군인과 술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정답은 절대 친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술 취한 군인이 어찌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어떨까요? 군대 다녀온 분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하라면 그 중에서 술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군인들은 술을 즐기고 또 기회만 있으면 마십니다. 사실 저는 군에 가기 전에는 술을 거의 마셔본 기억이 없습니다. 못 마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즐겨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술을 마셔본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와서 이제 6개월여. 그동안 나도 모르게 술과 많이 친해진 느낌입니다. 변명 같지만 처음엔 고참이 무서워서 시작한 술인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한 잔 마시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처음 술을 마신 것이 자대 전입 후 첫 번째 교육일인 1981년 1월 26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야간 교육으로 매복 교육이 있었고 부초소를 넘어 대월리 뒷산으로 나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르더군요.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었던 때였기에 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아무개 상병이었습니다. 자, 한 잔 마시오. 그는 짧고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면서 사업들이 소주병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잔소리 말고 마셔 임마. 인상도 험악한 하늘같은 고참이 마시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로서는 새로운 신병을 배려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한 것인데, 그 당시 내 생각으로는 마치 안 마시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소주병을 받아들고 그대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호주머니에서 쥐포를 꺼내더니 새끼손가락 반쪽만큼 뜯어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술 못 마시면 안 돼. 이 말은 화기소대에서 군생활하려면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한다는 율법으로 들렸고, 군생활 내내 술에 대한 내 지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술이 그 뒤로 심심치 않게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음주가 아니라 모두가 몰래 마시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군인에게 음주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만약 술을 마셨거나 마시다가 걸리면 엄한 기합을 받게 되고, 심하면 연대 군기교육대를 가야 했고, 음주로 사고라도 치면 사단영창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엄히 단속을 하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몰래 먹는 술이 더 맛있는 것인지, 술을 마시다 걸려서 연병장에서 기합받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군장에 기관총을 메고 구보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목봉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소대 전체가 밤중에 팬티바람으로 집합당해 기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동계훈련 때에 그 혹한 속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야간 공격을 할 때는 추위를 잠시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고, 엊그제 소대훈련 때에 내 사수인 이상병이 술을 먹고 헤맬 때에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원흉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참들에 의해 집합당해 얼차려를 받을 때 고참들이 술을 먹은 상태이면 그때는 더 심하게 굴리고 주먹의 강도도 더 세졌기에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술을 어떻게 사가지고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초소 외곽 근무자가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초소 너머에 있는 현대상해까지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초소에서 소록길을 따라 내려가면 민가가 몇 채 있는데 그중 군인들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사와도 항상 대병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야만 소대원들에게 한 잔씩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6일 새벽 2시. 어제까지의 소대 훈련으로 피곤에 겨워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 누군가가 이등병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직은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 윤태상. 총알같이 튀어 일어나 반등성명을 복창하려 할 때 앞에 서 있는 불침번이 말없이 반합 뚜껑에 소주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그걸 받아 마시니 안주로 역시 쥐포 한 조각. 나는 싸 해진 뱃속을 끌어안으며 다시 잠을 청합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소대원들이 모두 한 잔씩 마시면 불침번은 술병을 산에 내다버리고 네모반 안에는 치약을 물에 풀어서 바닥에 뿌립니다. 치약 냄새로 인해 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잔 술에 아딸딸해진 밤이 깊어갑니다. 이등병 시절 83번째 이야기. 대민지원. 강원도 양구 땅도 5월이 되면서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앞에 논들도 연일 농부들이 와서 갈고 물을 떼고 썰해질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대지 위에 새 생명의 힘찬 맥박이 뛰는 듯했습니다. 1981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과 출장 준비를 하는데 주번하사로부터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각 소대 술 못 마시는 사람 연병장에 집합. 나는 속으로 아니 무슨 일이기에 술 못 마시는 사람을 집합시키나 생각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합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모두 6명이 집합을 했습니다. 상병이 4명, 나보다 한 달 빠른 이소대의 김아무개 1병, 그리고 이등병은 나 혼자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대민 지원을 나간다. 중리 이장 집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나와 김일병은 대민지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상병 4명은 대민지원이라는 말에 싱글벙글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는 표정들이었지요. 구초소를 넘어 멀지 않은 곳에 중리 이장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지고 간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장님 댁의 모내기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담배를 한 갑씩 나눠주더군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소대 고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잘 간수해두고 일하러 출발했습니다. 모짜리논에 도착하니 먼저 온 사람들이 모를 찌고 있었습니다. 대민지원 나온 병력은 우리 말고도 12중대에서 5명, 그리고 지원중대에서 2명 등 모두 13명이었고 동네 아저씨들까지 해서 20여 명 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10시까지 모를 찌고 나니까 오전 새참을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논까지 날라왔습니다. 새참은 수제비와 막걸리. 오랜만에 먹는 수제비가 너무 맛있어서 2-3그릇씩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곁들인 막걸리.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조금 꺼려졌지만 이장님과 동네 아저씨들이 괜찮다며 권하는데 힘을 얻어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술을 못 마신다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단 한 사람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없더군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 좋은 막걸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로 빚은 막걸리를 진땡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알지 못할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로 나온 갖가지 나물들, 도라지, 고사리, 더덕, 두릅, 취나물, 죽나물.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시며 나물 이름들을 알려주셨지만 먹는데 정신 팔린 우리들 귀에 제대로 들릴 리 없었습니다. 새참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운기와 리어카와 지게 등으로 아침에 찐모를 싣고 전차중대 뒤편에 있는 논으로 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내기는 우리 고향과는 좀 달랐습니다. 판때기라고 불리는 모내기 방법은 못줄을 매번 한 줄씩 대는 것이 아니라 긴막대기를 가지고
널찍하게 못줄을 댄 다음 그 사이에 5줄씩 심는 것입니다. 즉 매번 못줄을 대주는 불편을 없애고 5줄에 한 번씩만 못줄을 대는 것입니다. 오전 동안 몇 개의 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하니 웬만한 논도 금방 모내기가 끝나더군요. 점심 식사는 집으로 와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창 먹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사제밥인가. 커다란 양푼에 퍼다 놓은 밥을 국에 말아서 연시 먹었습니다. 반찬 접시가 바닥나고 막걸리통이 비워지고 아주머니들은 계속 밥과 반찬과 국을 퍼다 날라야 했습니다. 실컷 먹고 모두들 식곤증에 겨워 텐마루와 헛간 등에 쓰러져 잠깐씩 잠을 잤습니다. 나도 텐마루에 누워있는데 아주머니들께서 자기들끼리 하시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군인 아저씨들 정말 많이 먹대요. 저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짬밥만 먹다가 모처럼 집에서 사제밥을 먹으니 그럴밖에. 보기에도 안쓰러워. 참으로 자식 같은 우리들을 배려해 주시는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작은 논들을 다니며 계속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후 새참으로 국수가 나와서 또 한 차례 먹는 전쟁을 치르고 몇몇 고참들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퍼져서 잠들고 나머지 우리들도 부른 배와 뜨거운 날씨에 헉헉댔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 심정으로 콧노래도 부르며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모내기는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사방이 어둑해지는 초여름 황혼역. 들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은 시골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농부들의 발걸음처럼 모두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걸었습니다. 자갈이 많은 강원도 논들이라 종일 모내기한 손끝과 발바닥이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밥은 얼큰한 찌개에 역시 10여 가지가 넘는 강원도 산나물들로 차려진 진수성찬으로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먹었습니다. 나는 기회를 봐서 주인 아주머니께 살짝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 소대원들하고 먹게 막걸리 한 병만 주세요. 아주머니는 알았다고 하시더니 막걸리 대병 하나와 안주거리를 포대종이로 싸서 살짝 가져다 주시더군요. 밤 9시경 달빛을 밟으며 구초소를 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중대로 가기 전에 술과 안주는 세탁물 건조장에 숨겨두고 행정반에 가서 복귀 신고를 하니 인사기가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들 술 못 마신다고 해서 보냈더니 이게 웬 술 냄새야?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고들 했으니 들어가서 일찍 자. 하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일찍 취침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쫄병이 어찌 저 모두 끝나기 전에 잠을 잘 수 있으랴. 소대에 돌아와서 소대원들에게 가져온 담배를 뜯어 한 개비씩 돌리고 양상병과 김상병에게 세탁물 건조장에 술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한 방만큼 벌어지며 좋아했습니다. 점호가 끝난 뒤 한 잔씩 돌리며 좋아하는 소대원들의 소리를 벗삼으며 노곤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 군대에서도 이런 때가 있구나. 이등병 시절 84번째 이야기. 면회와 도자기 선물 1. 내가 군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되어 생활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한편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상하관계가 엄정하고 딱딱한 군대라는 조직에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작은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 시절, 모든 것이 서툴고 삭막하기만 한 그 시절에 나를 이끌고 힘을 북돋아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분이 바로 나의 분대장 박아무기 하사입니다. 앞서도 몇 번 박 분대장에 대하여 이야기했거니와 정말 헌신적으로 내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난번 천면회 당시 2번씩이나 연대본부를 오가면서 면회를 도와주었고 준비태세 훈련식 굴대를 분실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분대장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꼭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병참에서 여자친구가 면회 왔을 때 그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도자기 회사에 다니시는 매형을 통해 저녁 선물로 도자기를 하나 주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분대장은 6월 하순경 전역할 예정이었습니다. 1981년 5월과 6월 우리들의 일정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격오집 파견에서 돌아온 이후 각종 측정과 야전훈련이 계속되었고 5월 하순에 중대훈련이 잡혀 있었고 6월 초에는 사단 FTX가 있으리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유격이 시작되고 유격이 시작되면 3주간 육격과 산악훈련과 100km 행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대장은 전역을 하게 되고 나는 애써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늦어도 5월 23일 토요일까지 가져와야 했고 여자친구에게 그날 면회를 오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5월 23일 언제나처럼 면회를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소대 동기인 라아무게 이병이 어머니께서 면회 왔다며 나갔습니다. 뒤이어 다른 소대 많은 사람들도 면회를 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못 오는가 싶어 포기를 하고 집에 편지나 쓸 생각으로 편지지를 들고 막 부모님 전상서라고 쓰고 있는데 행정반의 김아무개 일병이 소대 문을 삐쭉 열고 소리쳤습니다. 태상이 너 약혼녀 있어 없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 면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옷을 다리고 있던 포분대 신병 심아무개 이병에게 옷다림질을 맡기고 나는 다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기쁜 마음을 안고 행정반에 들어서니 김일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도 이젠 외박이 안 된단다. 너 당일 외출만 하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 멀리서 이 양구까지 온 사람을 잠깐 만나고 들어오라니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마음씨 좋은 행정병 김일병은 망설이다가 면회 신청자를 모친이라고 쓰고 외박증으로 끊어주었습니다. 만약 정문에서 발각되면 한번 사정을 해봐. 면회 온 가족들 앞에서 잘하면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 그나마 마음 써주는 김일병이 고마웠지만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대대상황실과 연대 주번사령실인 작전과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문 위병소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위병소 근무병이 면회 신청 장부를 펼쳐보고 면회증과 비교해보더니 대번에 금일 22시까지 외출로 고쳐버렸습니다. 나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병소 근무병 뒤에 서 있는 선임하사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하사님,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혼자 놔둘 수 있겠습니까? 외박으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임하사가 좀 귀찮은 듯 말하더군요. 야, 이따가 다시 한번 와봐. 그때 와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사정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러났습니다. 다만 한 번 더 기회를 준 데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녀는 위병소 뒤쪽 면회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가벼운 겉옷을 걸친 그의 옷차림은 벌써 여름 냄새가 났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나를 따라 나서는 그녀를 보며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은 발걸음을 했을 텐데 그나마 외박이 안 되고 잠시 만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려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생각한 대로 불평불만이 쏟아지더군요. 그나마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달래며 진광여 인숙의 방을 얻어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들어온 김밥을 꺼내놓으며 그동안에 지나온 얘기와 오늘 무거운 도자기 박스를 들고 오느라 고생한 얘기들을 쉼없이 쏟아놓았지만 나는 김밥 맛도 그녀의 이야기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외박이 안 되면 어찌해야 하나? 우리 선임하사에게 부탁해서 대원리 현대상회라도 넘어가야 하나? 정하무개 상병은 그의 부인이 면회 왔을 때 외박이 되지 않아 구초소를 통해 소대 내무반까지 와서 내무반장실에서 잠을 자고 갔다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와보라고 한 위병소 선임하사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85번째 이야기. 면회와 도자기 선물. 2. 여자친구가 우리 분대장에게 줄 선물을 들고 면회 온 1981년 5월 23일.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외박 문제 해결이 시급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여인숙과 함께 붙어있는 진광상회에서 담배 2갑을 사서 들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위병소에서 다시 와보라고 할 때에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만일 외박이 안 되면 나는 그대로 복귀해야 하고 그녀는 혼자 이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녀에게 대충 작별 인사까지 하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일 오전에 교회로 분대장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위병소에 도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백 제11중대 화기소대 이병 윤태상 위병소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위병소 근무병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면회증과 담배를 꺼내 내밀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무병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위병소 뒤쪽 면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마 아들을 면회하러 온 모양인데 앞에서 군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인가 싶어 나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출연으로 잘 되어가던 내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근무병이 내가 내민 담뱃갑을 받아 당기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나타나자 그 담뱃갑을 도로 내게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얼른 집어넣어. 너 누가 이런 거 가져오랬어? 아닙니다. 그냥 면회 온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너 거기 엎드려 뻗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아주머니의 출연으로 일이 안 되는 것뿐 아니라 기합까지 받게 되었으니 나는 위병소 앞에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면회실로 들어가지 않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병이 나오더니 나를 툭 건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냥 손바닥으로 엎드려. 그 말은 자기가 기합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늘 주먹 쥐고 엎드리는 것에 이력이 난 졸병인지라 손바닥으로 엎드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2분 정도 지났을까? 위병소 내무반 안에 있던 선임하사가 나왔습니다. 야, 얘는 왜 그래? 근무병이 내가 들고 온 담배를 가리켰습니다. 야, 너 일어나 봐. 내가 일어나자 선임하사는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 면회증 내놔봐. 그리고는 근무병에게 말했습니다. 야, 얘 외박으로 해줘라. 우여곡절 끝에 겨우 외박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복귀 시간만 본래 오후 2시에서 1시로 당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선임하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 담배 피우십시오. 그러나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데 받을 리 없었습니다. 마침 우리 중대 이소대 분대장인 박아무기 하사가 사단에 교육받으러 간다며 내려오기에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외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통제받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쫄병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것이 전부이지만 다음날 분대장에게 줄 도자기 선물을 보내기 위해 교회에 오는 우리 소대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도자기 선물은 국보 매병 영인본 형태의 도자기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선생의 산수화 그림이 그려진 작품으로 높이가 30여 센티 되는 꽤 큰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졸병인 내가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고참이 가져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내 사수인 이아무개 상병에게 미리 부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상병이 나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복귀하는 길에 선물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있으려니 이상병이 헐레벌떡 되돌아온 것입니다. 야, 이거 위병소에서 들여보낼 수 없단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걸 다시 여자친구에게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그걸 들고 오다가 교회 앞에 있는 성지하숙에 우선 맡겼습니다. 내가 다니는 군인교회의 집사님이신 성지하숙 안주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터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부대로 복귀하여 소대에 돌아오니 그 선물의 주인공이신 박 분대장이 자기가 직접 찾아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 돌아온 분대장도 빈손이었습니다. 위병소에서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분대장은 다시 대대본부의 정운병인 신하무계상병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신상병은 곧바로 나가더니 얼마 되지 않아 그 도자기 선물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군대는 보직이다 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힘없는 소총수들에게는 절대 안 되던 일이 정운병이 나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되는 걸 보면서 소총수의 비애를 또다시 느꼈습니다. 이날 대대정운병 신상병에게 심부름을 시킨 일은 그 뒤 나와 또 다른 인과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선물을 받은 우리 분대장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선물은 그 뒤 또다시 대원리 사슴집을 통하여 어려운 과정을 통해 부산 집으로 붙였는데 그 뒤 집에서 온 편지에 간장단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신 우리 분대장 자기가 전역할 때까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는데 이제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보관하고 계신지 박 분대장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